네, 안녕하세요. 창업의 살아남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저번에는 상품 등록할 때 어떤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떻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엔 노출 관련해 가지고 상품 노출이죠. 상품 노출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자가 진단표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저희 살림살림 B2B가 3주 전에 오픈을 해서 이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셔서 벌써 판매를 잘 하시고 있는 분들이 조금 생기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준비를 오랫동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저희가 미처 손이 닿지 않은 부분에서 뭐 오류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이제 방지를 하도록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살림살림 B2B 이용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노출 같은 부분은 사실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에서는 노출이 전부예요. 노출이 안 되면은 나의 상품을 판매할 기회가 없다는 거거든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오프라인을 예로 들자면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뭐 무인도나 뭐 무인도까지는 너무했고 뭐 어떤 그런 장소에 제가 뭐 짜장면집을 냈다고 칩시다. 그 짜장면집을 냈으면은 사람들을 오게 하게 하려면은 자연 유입이 없다 보니까 뭐 전단지를 뿌리든 뭐 5만 원짜리 식사권을 제공해서 먼저 맛을 보게 하든 소문을 내게 해주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필요하겠죠.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내가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든 뭐 자사몰을 만들든 어떤 플랫폼을 만들든 간에 사람들은 처음 우리가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무인도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내가 좋은 상품을 소싱을 하고 등록을 했다면 노출을 시키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각 마켓별 최소한의 광고를 집행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어떤 플랫폼이든지 간에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은 그 상품이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약간 밀어주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도 길지 않아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사람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사람들의 구매가 실제로 이루어져야지 그 순위가 유지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또 그 순위가 엄청나게 뭐 의미가 있는 순위로 노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라는 요소는 사실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빠질 수 없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외는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은 내가 이미 잘 알려진 브랜드들, 내 인맥을 통해서든 아니면 나의 발품을 통해서든 그런 브랜드를 팔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획득을 했다면은 광고 없이도 잘 팔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 브랜드나 그 상품 자체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미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매를 하는데 꺼리낌도 없고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딱히 광고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카테고리가 막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셀러들은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뭐 수입을 해서 가져온 노브랜드 제품들 또 그 이마트 노브랜드 말고요. 정말 그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을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제품들을 판매를 굉장히 잘하려면은 방법은 광고 아니면은 경쟁사가 없는 플랫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경쟁력이 있는 플랫폼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옥션이겠죠. 이런 플랫폼에서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면 광고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고를 처음에 돌리기 굉장히 무섭다면 최소한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최소한으로 돌리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은 광고도 내가 키워드를 여러 개를 쪼개서 정할 수가 있죠. 네이버 뭐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자동 타겟팅이지만 그 자동 타겟팅조차도 내가 그 정해놓은 제목에서 얘가 알아서 저합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세부 카테고리, 세부 키워드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저렴한 구자에서 광고 노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파워클릭 같은 파워클릭 구자 있죠. 네이버 상단에 띄어 있는 그런 파워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워드를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내가 나 같으면 이 검색어로 검색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검색어도 있네 하는 부분들까지 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넣어 주신 다음에 입찰가도 이제 뭐 최소 300원이 300원 정도 이제 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는 선에서 광고를 돌리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판매가 되면은 생각보다 전환이 잘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파워 광고에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쇼핑 검색 광고도 물론 효과를 보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에 이 지금 살림살림 B2B를 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던 그런 업체에서 파워 클릭으로 굉장히 많은 상위 노출을 유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파워 클릭이 조금 많이 비싸졌긴 했지만
정말 세부 키워드로 들어가는 그런 키워드들은 아직도 광고비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런 광고비를 저렴한 키워드들을 많이 소싱을 하셔서 넣어주신 다음에 광고를 돌려보시면 그 효과를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광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1 예산을 최소 3만 원으로 집행하라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된 만 원으로도 합니다. 1 예산 만 원으로 한번 돌려보고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런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내가 느낄 수 있냐면은 이 상품은 노출을 시키기만 하면은 판매가 되는 상품이구나라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출에 대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최소한의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를 최소한으로 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스타,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집행하시나요?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셀러분들이 많이들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 광고하면 굉장히 무서워하십니다. 어려운 거 아니냐? 물론 어렵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광고고요.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광고긴 하지만, 내가 이 상품을 판매하고 테스팅하는 거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 내가 만약에 디자인을 좀 만들 줄 안다. 요즘 포토샵이 없어도 되죠. 미리 캔버스라는 좋은 툴도 있고 여러 가지 무료 디자인 툴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내가 디자인을 좀 할 줄 안다. 그럼 상품 사진에다가 뭐 예쁘게 텍스팅을 해서 조금 인스타의 감성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계정으로 인스타 계정을 전환을 하면 홍보하기 버튼이 생깁니다. 게시물에. 그 홍보하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타겟층을 정하고 그 타겟층을 정하는 게 뭐 20대 남자 3부터 뭐 40대 남자 아니면 20대 여자부터 40대 여자 아니면은 성별 모두 뭐 이렇게 다 타겟팅해서 정할 수 있거든요. 관심사까지 다 정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 같은 것도 제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SNS는 어쨌든 그 사람들의 활동 기반으로 그렇게 검색 엔진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타겟팅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보다 때로는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곳이 인스타나 페이스북 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것도 굉장히 겁내하지 마시고 좀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 1, 2, 3만 원으로 뭐 한 5일, 7일 이 정도 돌리지 마시고요. 그냥 1, 2, 3만 원 하고 30일 쭉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봤자 30만 원이고 그 30만 원에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처음에 돌려봤는데 그만큼의 효율이 안 나온다. 그럼 효율이 나올 때까지 다른 컨텐츠로 바꿔서 계속 한번 바꿔보면서 그렇게 광고를 바꿔볼 수도 있고요. 광고라는 게 어떻게든 노가다예요. 광고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후킹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뽑아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온라인 판매를 하고 온라인 사업을 하려면 이 부분이 굉장히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 되고, 내가 이 상품, 똑같은 A라는 상품을 파는데, A 판매자는 이 상품의 후킹 멘트를 적절히 잘 사용해서 많은 판매를 올린 반면에, B 판매자는 이 상품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올려놓은 채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많이 못 이루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노출과 관련된 나의 능력 차이입니다. 이런 능력들을 많이 키우셔야 되고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광고를 조금 돌려보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인스타나 페이스북 광고에서 제가 좀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은 이것은 지금의 제 경험입니다. 지금도 진행되는 과정이고 제가 지금 따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판매 업체에서는 상위 노출된 페이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다수가 인스타 광고로만 상위 노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쇼핑 검색, 파워링크 광고 절대 달지 않고요. 거기는 인스타 광고로 인스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으로만 상위 노출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구매 전환도 있고요. 그 상위 노출이 되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래픽도 상위 노출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6위, 7위에서까지 이제 올려놨던 그런 상품 페이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을 때 제가 인스타 광고를 한번 돌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트래픽이 쌓이고 상품 구매 건수가 많이 쌓이게 되니까 3위, 2위, 1위까지 이렇게 제가 자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가 파워링크 광고 이런 것보다 인스타로 광고 돌렸을 때가 광고비 대 효율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스타 광고가 돌려도 이제 전환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긴 한데 제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약간 그런 카테고리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내가 돌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돌려보지 않으면은 이건 내 생각에서 끝나는 건데 내가 돌려보면 적어도 이 카테고리로는 내가 아무리 용서도 인스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데이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시도조차 해보지 않으면 그런 데이터가 쌓일 근본조차 없으니까 한번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세 번째로는 상품 판매를 위한 블로그를 운영하시나요인데요. 이거는 제가 창업하고 초기에 광고 돌리기도 무섭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대부분 초보 셀러들이라면은. 그럴 때 제가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블로그 하나 열어놓고 블로그에서 상세 페이지에 적기에는 좀 모아탄 내용들 있잖아요. 일상적인 그런 느낌의 글들. 그런 것도 적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제품을 노출시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제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걸어놓고 그렇게 외부 유입으로도 고객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구매 전환을 일으켰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에 블로그를 적어놨고요. 이 블로그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블로그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로직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폰 스토어, 그러니까 선생님 네이버 스토어팜 있죠. 스토어팜, 스마트 스토어 전 모델. 그거 자체가 애초에 블로그 엔진 기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유사합니다. 뭐 글을 쓰는 것부터 일단 키워드 태그 다는 것부터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블로그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팔리기 기다리는 것보다 블로그에 뭐라도 테스팅하면서 상품 판매를 내가 좀 더 잘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스마트하겠죠. 현명하겠죠.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딱 올려놓고 팔리시는 절대 않는다는 점 사실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한번 운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유튜브에 상품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하시나요?입니다. 사실 유튜브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꺼려 하십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뭐, 내가 노출이 되기 싫다. 아니면 나 유튜브 그런 거 못한다. 천선적으로 못한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가장, 폭발력 있고 약간 조금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성과가 따라오는 플랫폼이 유튜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유튜브로 살림살림 B2B를 홍보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유입이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제가 좀 누리고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 내가 상품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사람들이 좀 거북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약간 조금만 틀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는 주방 아이템 중 추천 탑 10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재밌는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거기에다가 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끼워 넣을 수만 있다면은 그것만큼 또 판매가 잘 되는 그런 루트도 없을 겁니다. 유튜브는 일단 내가 올려놓으면은 계속 조회수가 쌓이고 언젠간 또 멈추겠지만 제가 또 쌓이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그만큼 또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튜브 관련해서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이런 뭐 광고,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 블로그, 유튜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전부 다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힘들 수 있지만 적어도 한 번씩은 해보시는 걸 다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한 번씩 해보시면서 내가 어떤 강점이 있고 내가 이건 잘하는데 이건 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자신을 파악하는 자기 객관화가 되는 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약간 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성, 내가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노출 플랫폼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만한 게 없다는 거.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정말 중요해서입니다. 그냥 시도해보는 것과 생각만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 유튜브도 내가 뭐 정말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막상 해보시면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본인이 아닐 거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정보성을 전달하는 그런 영상이지만 나의 목적은 판매를 위한 영상이다. 뭐 이런 영상들 좀 제작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생각 떠오르는 건 약간 이런 거지만 많은 분들의 이제 머릿속에서는 각자의 아이디어가 막 꿈틀꿈틀 거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셀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식인, 카페 등에서 홍보 활동을 하시나요? 요 질문지인데요. 요 내용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뭐 정보성 글들을 검색해 볼 때가 많으시죠? 뭐 예를 들면 뭐 노트북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추천, 뭐 그런 거 검색 많이 해보신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쉽게 건전의 추천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쉽게 건전의 추천에 지식인 들어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건전에 추천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글이 올라옵니다. 이 글이 거의 100이면 80이 업자들입니다. 업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질문을 달아놓고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 여기에 다시 답글을 다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 홍보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만 바꿔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일단 네이버 지식인 자체가 요즘 네이버에서 많이 조금
노출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네이버 지식인은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는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 지식인이라고 있죠. 네이버 메인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메리트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지식인에 노출시킬 수 있다. 뭐 예를 운이 좋아서 지식인의 뭐 가장 여기 위에 카테고리 딱 바꿨으면은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도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카페 같은 경우는 정말 클래식한 방법이죠. 카페에서 어떤 카페는 이제 돈 주고 활동을 해야 되는 카페도 있지만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가 홍보 활동할 수 있는 카페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카페 들어가셔서 뭐 홍보 활동하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밴드, 카카오 스토리, 뭐 번개장터 뭐 이런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팔고 있는 상품들을 신상품을 팔아서 올려도 돼요. 그런 활동들도 전혀 제약을 하지 않고 있고 번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즘 셀러들을 전문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절대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대부분의 트래픽이 여기서 발생을 하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파이만 주워 먹어도 상당히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사업에서 제가 또 가장 하나 또 조금 뭐 의미 있는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에서 내가 노출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는 거나 뭐 광고거나 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거거나 뭐 지식인 뭐 카페에 글을 올리는 거거나 어디 안 사라집니다.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내가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인터넷에 뿌린 나의 명함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겁니다. 내 명함, 나의 상품의 명함, 나의 상품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거기서 효율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 열심히 하고 이거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품 등록은 기본을 지키고 그 정책을 맞게 상품 등록을 하되 우리가 좀 많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은 이런 노출 관련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노출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많고, 또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응축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말도 빨라지고,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죠, 당연히. 이거 뭐 천기누설도 아니고요. 노출 관련해서는 온라인 사업하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근데 초보 셀러들 입장에서는 아직 이런 것들을 접하고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셨을 분들이 많으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진단표 체크리스트 같은 것으로 제가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만약에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